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DOE, 이번 9월 달에는 DOE 시리즈로 세 번 연속해서 웨비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크리닝 DO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별도로 첨부해드린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점프 DOE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스크리닝 실험, 인자 선별을 위한 방법 중에서 클래시컬한 스크린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는 DSD라고 하는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간에는 여러 가지 DOE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보는 DOE 케이스 스터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웨비나는 저희 이제 점프코리아 1팀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하고 달리 한 가지 저희 내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기록원 영업대표가 이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원 영업대표 아시는 분들은 축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목적과 두 번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것과 관련되는 DOE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요 목적이 인자 선별, 스크리닝 상황과 옵티마이제이션 상황을 나누어서 데이터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점프 기능을 쓸 수 있느냐를 제가 이렇게 요 표를 가지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데이터가 없을 때 주요 인자 선별을,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하는 점프 DOE의 두 가지 기능, 메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기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하고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내용이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좀 활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웨비나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크리닝 디자인이 점프 메뉴 기준으로는 어디 있냐면은 두 군데인데요. 이 DOE 밑에 세 번째 보면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래시컬 디자인의 첫 번째 보면 스크리닝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DOE의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 클래시컬한 요 스크리닝 디자인은 완전 배치법이라고 하는 풀 팩토리얼 디자인을 요약이라고 줄여서 하는 게 스크리닝 디자인이고, 전통적인 스크리닝 디자인의 어떤 부족한 점, 한계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이기 때문에 풀 팩토리얼부터 스크리닝 디자인, 그 다음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 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풀 팩토리얼, 흔히 한국말로 완전 배치법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실험의 대상으로 잡은 팩터의 모든 수준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실험을 하는 게 완전 배치법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제가 이런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만약에 팩터가 두 개이고 두 가지 팩터의 실험 레벨이 두 가지면 2 곱하기 조합했을 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3인자 2수준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8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모든 인자의 모든 수준에서 실험을 하는 게 풀 팩토리얼 완전 배치법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크리닝 디자인. 보통 이제 DOE 책에서 보면 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 그래서 뭐 부분 배치법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실시법이라고 하는 보통 부르죠. 그래서 모든 인자의 어떤 모든 수준이 아니고 적당한 로직에 의해서 일부 수준에서 실험하는 게 보통 스크리닝 디자인 일부 실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일부 시집부분 보통 실험을 하면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을 제가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저널 파일에서 첫 번째 여기 스크린 디자인 개요라고 된 부분을 펼치면 여기 그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탄올부터 타임까지 6개의 팩터가 있고 6개의 팩터에 대해서 13번 실험을 해서 그 일드라는 반응치의 실험 결과를 입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험이 스크리닝 실험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15버전, 점프 15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그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6개의 팩터들은 모두 2수준이죠. 2수준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12번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DOE 로직에서 해석하기 전에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가지고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2레벨 스크리닝 실험이니까 각각의 팩터에서 실험한 레벨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y 값이 점프해서 인텍티브하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그 실험 팩터의 레벨을 선택하다 보면은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첫 번째 팩터인 메타롤이 10의 값을 가질 때, 그 다음에 0의 값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타임이 2의 값을 가질 때, 1의 값을 가질 때, y 값인 1드 값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6개의 벡터 중에서 메탄올과 타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뭐 이런 히스토그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다시피 DOE 결과는 그래프 빌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브러쉬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관계에서는 제가 여기 그래프 빌드 활용한 결과를 여기 저장을 해놨었는데 여기 그 테이블 패널에 저장해 있는 결과 첫 번째 메인 이펙트 그래프 빌드라고 된 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이제 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시피 6개의 팩터들의 레벨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메탄올과 여섯 번째 타임이 그 슬로프 기울기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4개 인자에 비해서 y에 대한 영향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팩터들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 방향인데 여기 pH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5개에 비해서 그 pH는 y에 대한 영향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빌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래프 빌드에다가 근데 칼럼 스위치 기능 같은 걸 추가를 해서 제가 이제 박스 플롯을 가지고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칼럼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칼럼을 변경하면서 팩터를 체인지 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팩터가 Y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더 큰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버릇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크리닝 디자인이라는 것은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것을 이제 점프 메뉴를 이용해서 그 스크리닝 디자인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널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한번 왼쪽의 내용들을 맞추어서 한번 그 스크리닝 디자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아까 살펴봤듯이 DOE의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리닝의 스크리닝 디자인입니다. 여기 스크리닝 디자인은 실험을 설계하는 거고 밑에 있는 P2 레벨 스크리닝은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크리닝 디자인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Y 값은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터 같은 경우는 여기 컨티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형 숫자라고 하는 그 디스크리트 뉴메릭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이 있는데
그 2레벨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 연속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2레벨, 2레벨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뉴메릭은 2레벨 이상, 카테고리칼은 2레벨 이상, 이렇게 범주형의 경우에 2레벨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인자 2수준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n 팩터에다가 6을 넣고, 그 다음 만약에 팩터의 모델링 타입이 전부 다 컨티뉴스라고 가정을 하면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고, 그럼 6개의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일 때는 여기 이제 뭐 팩터의 이름이라든지 그 팩터 레벨, 밸류를 다 포함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리닝 타입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부분 배치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주효과말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컬한 부분 배치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여기 이제 프랙셔널 팩토럴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컨티뉴스 누르면 우리가 이제 프랙셔널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랙셔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은 팩터가 6개 2레벨이니까 풀 팩토리얼을 하면 그 2의 6성 64회 실험이 되죠. 그래서 64회 실험 중에서도 블락 사이즈라는 이런 것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서브 옵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64, 그 다음 반으로 줄이면 32, 다시 줄이면 뭐 16,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를 때 2분의 1 실험, 4분의 1 실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래크트 머먼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실험 수 12,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 없고, 그 다음에 해상도 3,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옵션에 설정해야 되는 것은 실험 결과를, 실험 순수를 랜덤화이즈 할 거냐, 그 다음 센터 포인트를 추가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 그러니까 실험 전체 런의 반복 횟수를 반복을 추가할 거냐, 뭐 이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은 여기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의 말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금방 실험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PB 실험으로 12회 실험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의 의미는 전체 런의 반복 횟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1을 하면 한 번 더 반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메이크 탭을 하면 전체 실험 런이 24번 하는 걸로 12회 곱하기 한 번 전체 런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걸로 해서 24회 실험하는 걸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메이크 탭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24회가 되죠. 지금은 그런 뜻이 되고, 요게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의 말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프 GUI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카스텀 디자인을 쓰시는데, 그 카스텀 디자인의 그 워드하고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몇 분 계셨을 것 한번 보시면 DOE의 카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만약에 뭐 임의로 100개의 팩터를 선택을 하고 컨티뉴 누르면 요 밑에 카스텀 디자인의 밑에 있는 말의 의미는 영어 단어로 보면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 런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런을 몇 번 더 추가할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만약에 카스텀 디자인의 경우에 넘버 오브 런즈에 12의 실험을 하고 디폴트 12의 실험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한 번을 더 선택을 하면 12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 그러니까 런 한 개가 한 번 더 추가되는 거니까 13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카스텀 디자이너스의 레플리케이트의 의미하고 영어 단어가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많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메이크 탭을만 죄송합니다. 여기 반복 안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메이크 탭을 클릭하면 처음에 했듯이 PB 실험 12회 하는 실험은 이렇게 되고요. 초기에 디자인 타입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면
여기 부분 배치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주요가 선별하기 위한 단순 스크리닝 실험을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그 메인 이펙트 스크리닝 디자인을 선택하면 말 그대로 주요가만을 뭐 교작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주요가만을 선별한 실험이 되고 실험 횟수는 조금 더 단순화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팩터가 6개니까 최소 7번부터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몇 회 실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 몇 개 디자인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옵션이 이제 실험 순수제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메이크 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그 스크리닝 디자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타입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나눠드린 PPT 자료 중에 여기 점프 스크린 디자인에서 가는 디자인 타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적혀 있는 5가지의 스크린 디자인 타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주로 여러분들 쓰시는 것은 투 레벨, 가장 레귤러한 투 레벨 요인 배치법하고, 그 다음에 방금 예시로 보여준 주요가를 주로 감지하는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시는 그 플래크드 범은 PB 실험이라는 것을 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수준 이상의 범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픽스드 레벨을 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그 있는 메인 이펙트 스크린 디자인 그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가트 설계라는 게 있는데 아주 예비해서 쓰는 건데, 이것은 점프를 그냥 쓰시면 활성화가 안 되고,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스펄스 가트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제해야만 활성화돼서 가트 설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 그 스크리닝 디자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아웃라인 스크린 디자인 분석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프에서 스크린 디자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원리가 이 효과 희소성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가 만든 효과 희소성 원리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원리를 깊이 들어가면 조금 매우 어렵고요. 요 효과 희소성 원리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조금 간단한데, 지금은 좀 그 결과만 가지고 살펴보는 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첫 번째 분석 1에서 요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우리가 이제 스크린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선택된 8개의 팩터가 있고, 8개 팩터에 대해서 스크린 디자인을 해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percent reac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히스토그램 마크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 수준으로 이렇게 실험 설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애널라이즈, 죄송합니다. DOE의 클래시컬의 투레벨 스크리닝에 핏 투레벨 스크린이 들어가서 여기 5개가 팩터라고 했으니까 5개를 X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percent react를 Y로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요 아까 말씀드린 효과 희소성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그 주요과와 그 교호작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 컨트라스트라는 분석 결과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컨트라스트가 있고, 뭐 랭스 T 레이시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P 밸류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로 이제 여기 스크리닝 P2 레벨 스크리닝을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인디비주얼 P 밸류 기준으로 그 효과가 0.1 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여기 이상이 아니고 이하인, 우리가 보통 P 밸류 해석할 똑같은 것처럼 0.1 이하인
그 텀이 효과가 바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컨트라스트라는 화면하고 그 2분의 1 로마 플롯이라는 그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PPT 자료에 아마 추가적으로 넣어놨을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그 컨트라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 얘기했을 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요인 추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인디비저 p-value라고 하는 것은 선형 모델의 p-value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프 노멀 플롯, 2분의 1 노멀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 전기분포의 이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그 모수 추정값인 컨트라스트 값을 XY축 해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한 인자는 여기 이제 파란색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아닌 것은 밑에 이렇게 0 가까이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5개 그 요인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메이크 모델로 아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넌 모델을 실행을 해서 여기 이제 애널라이저 핀 모델의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각 효과의 분석 결과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리스폰스 퍼센트 리액티드에서 빨간색 성악키 눌러서 벡터 프로파일링을 해서 프로파일러 클릭하면 각각의 인자가 Y에 대해서 어떤 그 상대 중요도, 기울기 같은 걸 보고 상대 중요도 확인할 수가 있고 X 인자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스크리닝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여기 아까 그 스크린 디자인 개요에서 우리가 스크린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샘플 파일인데요. 여기 첫 번째 있었던 요 스크린 디자인 BL 샤오메이라는 파일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요것의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6개의 벡터가 있고 분석 결과 이렇게 있으면 Analyze DOE의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리닝, P2 레벨 스크린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Y 선택 6개의 벡터를 X 선택 OK를 하면 이렇게 중요한 효과가 p-value 0,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p-value가 0.1 이하인 것들이 선택이 되어 있고 요게 중요한 효과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상황은 그 주요 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DOE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조금 상세하게 보려면 넌 모델을 클릭을 해서 그 애널라이저 핀 모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요 메뉴에 요 기능에서는 벡터 프로파일러 눌러가지고 상대적인 중요도라든지 X값 그 X 인자의 개별 레벨이 어느 정도 변했을 때 Y 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크리닝 DOE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제가 여기 어디 갔나? 우리가 요 스크리닝 DOE를 클래시컬 스크리닝 DOE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DOE의 클래시컬의 2레벨 스크리닝에 스크리닝 DOE 가야 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P2 레벨 스크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뉴의 뎁스가 1, 2, 3, 4 이렇게 깊잖아요. 이렇게 깊으면 기능을 선택하기가 점프 상단 플랫폼에서 기능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축키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좀 편리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시 짬물에 설명드리면 세부적에서 제가 여기 그 블로그에 설명하는 부분 나중에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단축키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측 그 상단에서 뷰, 카스터마이즈, 메뉴 앤 툴바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점프 메뉴 구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DOE의 클래시컬 디자인의 2레벨 스크리닝에 만약에 스크리닝 디자인 여기에 대해서 그 단축키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 우측 제일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그 단축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단축키가 있는 것은 커런트 숏컷에 단축키가 있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없으니까 여기 뉴 소켓에서 들어가서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축키를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를 만들고 있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1을 딱 누르면 여기 뭐 뜹니다. 그럼 요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는 요 뷰 홈 윈도우라는 기능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단축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 8번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8번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인 누르고 OK 누르면 어떻게 변해 있냐면 DOE의 클래시컬 2레벨 스크린 가면 여기 아까 없었는데 여기 컨트롤 8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컨트롤 8번 이렇게 하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축키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워두시면 점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스크리닝 디자인 설명하다가 단축키까지 왔습니다. 스크리닝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한번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뭐 살펴볼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어떤 논문이냐면 따로 이렇게 PDF를 이렇게 배포해 드릴 수 있는데 17년 봄에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과 산업공학회지의 경상대 변재현 교수님 및 몇 개 이런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뭐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제목은 선별 실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리닝 디자인 이용해서 다수 품질 특성이라는 것은 반응치 Y가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보면 이렇게 X인자가 7개고 반응치가 4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16회 여기 16이라고 있죠. 16번 그러니까 실험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암점프가 아닌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주요가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검정 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험을 2번 했더라고요. 1차 실험은 7인자 2수준이고 그 다음에 실험 횟수 16는 해상도 4. 해상도 4라고 하는 것은 주요가를 1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주요가의 3인자 교호작용이 컴파운딩 교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인자 교호작용끼리 2이니까 2인자 교호작용끼리 서로 컴파운딩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해상도 4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상도 4인 실험을 했고 반응치가 4개인데 4개 각각의 반응치에 대해서 중요도를 5, 1, 1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 검정 실험은 3인자 이수조로 완전 배치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실험은 요거는 깜빡하고 링크를 안 했는데 그냥 요거 일단 보고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까 반응치가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응치가 4개 있으면 반응치가 뭐 클수록 좋은 반응치가 있을 거고 작을수록 좋은 반응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값이 있겠죠.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 다음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중요도 설계할 때는 이렇게 5, 1, 1, 1 이런 순서로 이제 중요도 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팩타는 합 7개입니다. 7개고 7개를 만약에 완전 배치법으로 실험한다고 가정하면 2수준이니까 2에 최소하면 128개인데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여기 16번 실험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상도가 여기 4가 되고 투 팩터 인텍션, 그러니까 2인자 교작용끼리 어느 정도 교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발표된 전체 데이터와 일련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저널로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7개의 팩터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를 해서 4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나만 설명드리겠죠. 지금은 이제 반응치가 4개의 케이스인데, 요것을 이제 여기 P2 레벨 스크린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반응치가 4개니까 4개의 반응치 각각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효과가 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Y1 같은 경우는 X67, 뭐 그 다음에 Y2는 X1, 그 다음에 X6과 X2의 교호작용,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X3는 X23 메인 이펙트, 그 다음에 X37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반응치가 4개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각 그 인자의 Y에 대한 영향도가 Y에 따라서 반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금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반응치가 여러 개고 X 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실험 결과를 단순하게 실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크리닝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 인자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점프의 기능 중에서 애널라이즈 스크리닝, 그 다음에 프리딕트 스크리닝에 들어가서 여기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프리딕트 스크리닝에. 그러면 우리가 4개 Y에 대해서 메인 이펙트 기준으로 어떤 것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큰지를, 영향도가 큰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퍼의 마지막 검정 실험 결과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요거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다른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선별 시험, 스크린 실험한 결과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과 실험 구조를 공유해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리뷰할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페이퍼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 외에 우리가 점프를 이용해서 1차 실험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오그멘트 디자인을 하는 것도 조금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프의 스크린 디자인은 다른 소프트웨어 스크린 디자인하고 플랫폼에서 메뉴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점프를 이용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DSD, Definitive Screen Design이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스크린 디자인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결과가 다르게 또는 결과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페이퍼를 리뷰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크린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D, Definitive Screen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스크린 디자인입니다. 이름이 이제 앞에 D, Definitive, 결정적인, 확정적인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이 왼쪽에 있는 두 분이 어떤 발표를 해서 유명해진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2012년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 이펙트, 그러니까 공률 효과를 2차 오다니까 공률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뭐 스크리닝 실험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브래들리 존스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학의 나츠하임 교수 두 분이 페이퍼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넥타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본 넥타이 디자인이죠. 점프 직원입니다. 이 두 분이 이 논문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론인데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시컬, 전통적인, 앞에서 우리가 제가 30분 정도 말씀드린 클래시컬 디자인의 어떤 문제, 아쉬움이라고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가하고 교작용 사이에는 교락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해상도가 3, 4 이렇게 가면서 교락이 발생합니다. 3이면은 보통 2차 교작용이 주요가에 교락이 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주요가 추정을 위해서는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이 약간의 한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력과 쿼드라틱 모델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벡터가 반응치 Y에 대해서 직선의 효과, 영향만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커브 H 공유효과를 가지니까 우리가 어떤 투레벨 디자인을 하면서도 공유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엔지니어들의 큰 희망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반영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큰 아쉬움을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칼럼 웹을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파란색이 서로 교활하게 완전히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주요가하고 여기에 보면 2차 교작용은 전혀 교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DSD의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메인 이펙트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DSD라는 실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실험은 2수준으로 정하지만은 모든 요인들은 항상 연속형, 그리고 3수준으로 실험이 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1과 -1로 했다 하더라도 0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범주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가, 그 다음에 2차 교작용, 그 다음에 2차 공유효과까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한 번의 실험론은 반드시 모든 요인에 대한 중심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폴트로 여기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클래시컬한 스크린 디자인하고 실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육안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DSD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스크린 디자인의 센터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한 실험인데, 여기 보시면 DSD는 항상 이렇게 모든 실험론에 최소 한 번 이상의 각 요인의 센터 포인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칼럼 맵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있는 게 DSD 실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스크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 4인 경우인데, 여기 보면 요 메인 이펙트 같은 경우는 여기 3차의 교작용하고 컴파운딩, 교락이 되어 있고, 주요효과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주요효과가 서로 이렇게 교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DSD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저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SD의 차이점은 클래시컬 디자인하고 차이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아내면, 메인 이펙트는 이제 2차 교작용하고 항상 직교화되어 있다는 것은 교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차 교작용, 다른 2차 교작용에 대해서 교락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공률 효과는 주효과하고 공률 효과가 전제하에서 항상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래시컬 디자인에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차의 실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클래시컬 디자인에 비해서 DSD가 가지는 상대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장에 있는 것은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이고, 빨간색 표시된 것은 이제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앞에 여기
앞에 요 설명된 부분이 세 가지가 요 뒤에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D, 만약 6인자 2수준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DOE의 그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의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 여기에 DSD를 설계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DSD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에 가서 만약에 이제 그 예시적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6인자 2수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팩터 아웃라인에서 6인자 2수준을 디자인하면 되고, 자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 팩터 데이터 테이블을 여기 링크 해놨거든요. 익스트랙션 팩터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6인자 2수준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반응치든 실험 팩터든 그 팩터의 레벨을 우리가 로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DSD에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로드 팩터 하면 6개의 팩터와 레벨 값이 이렇게 로딩 됩니다. 로딩 돼서 컨티뉴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여기 블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블락은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되는데, 여기 엑스트라 넌, 추가 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점프는 DSD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유력과 감지 능력을 항상 향상하기 위해서 4번 정도는 추가 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4개 정도 추가하는 것을 거의 디폴트처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할 수 없으면 이제 뭐 안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4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메이크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짜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크린 디자인하고 차이 나는 점은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0이 있다라는 거죠. 0이 있다라는 센터 포인트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DSD 분석에서 여기 DSD extraction.jmp라고 클릭을 해보면 6개의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1달러 결과치가 있고, 이걸 해석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DOE 플랫폼을 이용해서 짜면은 여기에 이제 테이블 패널에 할 수 있는 요 결과가 다 뜨는 데고, 지금은 그냥 여기 DOE의 Definitive Screening, Fit Definitive Screening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1들을 선택을 하고 6개의 팩터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고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DSD 로직하에서 제일 처음에 메인 이펙트 관점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오더. 이분 오더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짝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짝수 그냥 붙여놓은 거고,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은 뭐냐면 2차 교부작용하고 그 다음에 공유효과. 2차 교부작용에도 공유효과든 간에 요인이 2개씩 있으니까 요걸 이제 그냥 이름을 2분 오더 이펙트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 오더 관점에서 보면은 메탄올 타임액과의 교부작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메탄올의 제곱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돼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콤바인드라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메인 이펙트 에스티메이트 결과와 여기 이분 오더 이펙트 결과를 합쳐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스크린 디자인에서 봤던 것처럼 런 모델을 클릭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펙트 소물의 결과를 보고 메탄올의 그 제거 효과는 별로 안 중요하거나 뭐 이것도 안 중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추정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걸 제거하면 이렇게 두 개의 요인의 주요가만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 DSD 분석이라고 된 부분에 매우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첫 번째 여기 DSD 시리즈 1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SD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두 개의 롯들을 블락으로 구분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블락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 추가 실험은 없는 경우에 대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여기 extraction2.jmp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그 메뉴에 들어가서 DSD 메뉴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떤 디자인을 거쳐서 디자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패널에 그 세 번째 있는 DOE 다이얼로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DOE 다이얼로그 왼쪽에 연두색 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6개의 벡터가 있고 6개 메탄올부터 하니까 6개의 벡터가 있고 블락이 하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블락 내에서의 랜드마이즈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해서 14의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요. 여기에 DOE에 DS 데피니티브 스크리닝에 P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들어가서 필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X 선택을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메인 이펙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븐 오더의 그러니까 주요가하고 공률효과하고 교작용 관점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과가 이렇고 놈 모델을 하면 해서 이렇게 어느 그 효과까지 포함시킬까요? 최종적으로 모델에 살펴보면서 만약에 난 이걸 메탄올의 공률효과를 빼겠다. 요거는 0.067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하단에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최종적으로 각 그 인자의 Y에 대한 영향도를 이렇게 프로파일러 화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아주 비슷한 그 데이터인데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extraction 3이라는 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보면 로또라는 게 여기 보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면 9번까지하고 18번까지 1, 2로 구분되어 있죠. 블락으로 설정했다는 거고 6개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 Y 반응치가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우리가 그 여기 DOE의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P 데피니티브 스크리닝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DSD로 실험을 짰으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패널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P 데피니티브 스크리닝이라고 뜨니까 이것을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메인 이펙트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분 오다 그리고 짝수 공률효과와 교작의 관점에서는 이런 각각의 그 효과들이 뭐 P-밸류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넌 모델을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뭐 이런 P값이 P-밸류가 0.5 정도 되는 건 리무브 할 수 있죠. 큰 것들은 리무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하단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Y에 대해서 메인 이펙트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공률 효과가 중요한지 그 다음 이런 이제 그 인텍션을 가지는지 그러한 인텍션들이 중요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SD, Definitive Screen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요약을 하면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과 그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사실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헷갈려요. 비슷비슷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팩터가 이렇게 10개쯤 있는데, 이 팩터 중에서 어떤 팩터가 더 중요한지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려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이 어떤 경우에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은 이제 스크리닝 디자인이나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과 관련된 어떤 페이퍼나 뭐 자료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아닌 것도 있고,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러워서 여기 그 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은 그 인텍션을, 그러니까 교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작을 고려하지 않겠다, 또는 지금 내가 고려하고 있는 실험 상황에서는 교작용이 의미가 없다, 또는 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무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요가만을 고려하는 스크리닝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팩터들이 이수준일 경우, 그 다음에 그 범주형 변수, 제로의 종류 A, B 뭐 이런 것처럼 범주형 변수가 좀 있을 경우에는 그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효과가 아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 교작용이 상당히 있고, 그 교작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요인의 수가 좀 많을 때, 뭐 2개, 3개 이런 게 아니고 뭐 6개, 10개 이렇게. 그 다음에 범주형 팩터가 거의 없고 주로 연속형 변수만 으로 구성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팩터들이 그 반응치에 대한 이펙트가 커베이션 이펙트, 곡률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런 경우에는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보다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디자인하고 전통적인 스크린 디자인하고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은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실험, 예를 들면 반응 표면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른 실험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제 어떤 경우에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건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웬간하면 클래시컬 스크리닝 디자인보다는 DSD, 데피니티브 스크리닝 디자인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실험의 런수를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각 그 팩터들의 인터액션이라든지 곡률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퉁쳐서 말씀드리면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보다는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이 훨씬 더 파워풀한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스크린 디자인에 대해서
클래시컬 스크린 디자인하고 DSD, 데피니티브 스크린 디자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웨비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DOE 케이스 스타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크린 디자인에 대한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